너 혹시 이런 적 있어? 뭔가 중요한 걸 해야 하는데 시작을 못 하겠는 거야.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자꾸 생각이 드는 거야. 지금 하면 완벽하게 못할 것 같은 느낌. 조금 더 준비해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완벽한 상태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 있어. 기회가 지나 있어. 아니면 반대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다 끝낸 다음에 자기 자신한테 이러는 거야. 이건 너무 부족해. 이건 아직 완성이 아니야. 옆 사람이 봤을 때는 충분히 잘 됐는데 본인만 혼자 만족을 못하는 거. 아니면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잘된 20가지가 다 지워지고 그 한 가지 실수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거.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완벽하려는 사람이 왜 사실 제일 못하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 안녕, 난 제이야. 난 사람 심리에 관심이 많고 심리 분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 만약 너가 사람 심리에 관심 있고 영상을 재밌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눌러줘. 자,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 너는 지금 스스로를 완벽주의자라고 생각해?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나 완벽주의자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야.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알아? 진짜 완벽주의 심리학 연구에서 완벽주의자들은 자기가 완벽주의자인 걸 인정하면서도 그게 자기한테 문제가 된다는 걸 잘 인정 안 해. 나는 그냥 기준이 높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오늘 그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실제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 볼 거야.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대해 가장 많이 가진 오해가 뭔지 알아? 완벽주의자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고, 더 성공한다는 거야. 면접 자리에서 제 단점은 완벽주의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말 안에는 이런 논리가 깔려 있어. 완벽주의 성실함 좋은 결과. 근데 사실 말이야, 연구 결과는 정반대야. 2022년에 캐나다 오타와 대학교의 패트릭 고드로 교수 연구팀이 학술지 성격 및 사회심리학에 발표한 연구가 있어. 여기서 완벽주의자와 비완벽주의자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했는데 결과가 충격적이야. 완벽주의자들이 비완벽주의자들보다 성과가 낮게 나온 거야. 지금 이런 생각 들지? 말도 안 돼.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성과가 낮아? 그 이유가 바로 핵심이야.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완벽주의 안에 두 가지 다른 성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연구자들은 이걸 완벽주의적 추구와 완벽주의적 걱정으로 나눠. 완벽주의적 추구는 높은 기준을 세우고 그걸 달성하려는 의지야. 이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 근데 문제는 완벽주의적 걱정이야. 실수할까봐 두려워하고 남들이 어떻게 볼지 끊임없이 신경 쓰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못 미치면 자기 가치가 무너진다고 느끼는 거. 실제 완벽주의자들 대부분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해. 그게 문제야. 여기서부터 진짜 재밌어진다. 고드로 교수 연구에서 엑설런시즘이라는 개념이 등장해. 들어본 적 없지? 완벽주의랑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달라. 엑설런시즘은 높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하면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야. 완벽주의는 목표를 달성해도 이건 아직 부족해라고 느끼고 기준을 계속 높이고 절대 만족을 못하는 거야. 이 연구에서 엑설런시즘을 가진 학생들이 완벽주의 학생들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높았어. 더 잘 자고 더 건강했고 번아웃도 적었어. 완벽주의자들은 더 많은 시간을 쏟았는데도 결과는 더 나빴어. 자, 봐봐. 왜 이런 역설이 생기는 걸까? 핵심은 두려움이야. 완벽주의의 뿌리를 심리학자들이 파고들면 거기에 항상 두려움이 있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남한테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자는 좋은 결과를 원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야. 나쁜 결과가 두려워서 노력하는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이랑 열정에서 나온 행동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돼. 두려움이 작동할 때는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이게 전전두엽,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을 억제해. 쉽게 말하면 두려워할수록 뇌가 경직된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는 실수를 피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 접근이 줄어들어. 결국 절대 실수하면 안 되라는 생각이 오히려 실수를 더 많이 만들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완벽주의자들이 자주 경험하는 또 다른 패턴이 있어. 바로 미루기야. 사람들은 완벽주의자를 미루는 사람이랑 반대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는 완벽주의랑 미루기는 세트야. 완벽하게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시작을 안 하면 실패를 안 하니까. 이건 심리학에서 회피행동이라고 해.
시작하지 않으면 나쁜 평가를 받을 위험이 없는 거야. 근데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도 없잖아. 하버드 학술 리서치 센터에서도 이걸 공식적으로 인정해.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학생들이 오히려 마감 기한을 더 많이 놓치고 세부 사항에 지나치게 집착하다가 전체 방향을 잃는다고. 이건 나도 주변에서 많이 봤어. 예를 들어 글 한 편을 쓰는데 첫 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계속 고치는 사람 있잖아. 첫 문장만 10번 고치다가 글 전체를 못 쓰는 거야. 아니면 운동을 시작하려는데 완벽한 루틴을 만들고 완벽한 장비를 갖춰야 할 것 같고 그렇게 준비하다가 결국 시작을 못하는 거.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결국 시작 자체를 막는 역설. 이게 완벽주의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는 단순한 성격 특성이 아니야. 뿌리를 따라가면 어린 시절이 나와. 심리학자들이 완벽주의자들을 연구하면 공통적인 패턴이 발견돼. 어릴 때 조건부 사랑을 받은 경험이야.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칭찬받고 실수를 했을 때는 실망과 비판을 받는 환경 속에서 자란 거야. 이 경험이 아이한테 이런 신념을 심어줘. 나는 완벽할 때만 사랑받을 수 있어. 혹은 나는 성과를 낼 때만 가치 있는 존재야. 이 신념이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작동해.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단순히 실수했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거야. 연구에서는 이걸 성과와 자기 가치의 혼합이라고 표현해. 내가 잘해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등식이 무의식 속에 박혀 있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생각해봐. 매 순간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삶인 거잖아. 자, 이게 관계에도 그대로 나타나. 완벽주의자들은 인간관계에서도 완벽함을 추구해. 완벽한 친구가 되어야 하고,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야 하고, 완벽한 자식이 되어야 한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잖아. 그래서 완벽주의자들은 관계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상대방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완벽함을 기대하게 돼.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거야. 2025년에 나온 영국 심리학 저널 연구에서도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관계 만족도가 낮고 번아웃과 중도 포기 경향이 높다는 걸 확인했어. 완벽주의가 직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도 볼게. 일 잘하는 척하는 완벽주의자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지. 한 가지 프레젠테이션을 완성하는데 비완벽주의자보다 두세 배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디테일 하나하나에 집착하다가 전체 방향을 잃기도 하고. 팀 작업에서는 다른 사람의 결과물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서 혼자 다 하려는 경향이 생겨. 결국 번아웃으로 이어지고. 2025년 직업조직심리학 저널에 실린 메타 분석에서는 28개 연구, 9,560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완벽주의적 걱정이 강한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일했지만 성과 평가에서는 오히려 낮은 점수를 받았어. 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더 나쁜 거야. 이게 완벽주의의 역설이야.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완벽주의가 이렇게 문제라면 왜 이걸 고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걸까? 이유가 있어. 완벽주의는 간헐적으로 보상을 줘. 가끔은 진짜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거든. 그 순간의 성공 경험이 완벽주의를 계속 강화시켜. 그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잘 됐어라는 확증이 생기는 거야. 도박에서 가끔 이기는 경험이 계속 도박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사회 자체도 완벽주의를 은근히 칭찬해. 그 사람 정말 꼼꼼해, 그 사람 기준이 높아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잖아. 그러니 완벽주의자는 자기 패턴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아. 완벽주의에는 유형이 있어.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자기 지향 완벽주의. 자기 자신한테 극단적으로 높은 기준을 세우는 거야. 두 번째는 타인 지향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도 완벽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거야. 이 유형은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 세 번째는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완벽하다고 봐야 한다는 강박이야. 이 세 번째가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해로운 유형으로 나와. 불안과 번아웃과의 연관성이 가장 높아. 왜냐면 타인의 기준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거든. 내가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이 충분해라고 안 해주면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거야. 자, 봐봐. SNS가 이 세 번째 유형을 얼마나 강화시키는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 플랫폼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만 모아놓은 곳이야. 우리는 거기서 끊임없이 타인의 완벽한 모습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기준이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라는 비교가 자동으로 시작되는 거야. 더 무서운 건 우리도 그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생긴다는 거야.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도 완벽하게 찍어야 하고 완벽한 필터를 써야 하고 그렇게 끝없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거야.
이건 이야기 하나 해줄게.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많아. 예를 들어 대학교 3학년인 누군가가 있어. 성적도 괜찮고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항상 불안하고 지쳐 있어. 왜 그런지 살펴보면 이 사람은 발표나 과제를 제출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볼지를 가장 먼저 생각하거든.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냐가 기준인 거야. 교수님이 칭찬해줘도 혹시 진심이 아닌 거 아닐까라고 의심하고, 동기들이 잘 됐다고 해도 다들 그냥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해. 어떤 성과도 진짜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야. 이 패턴이 바로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야. 그럼 완벽주의를 어떻게 알아채는지 신호들을 알려줄게. 첫째, 시작을 계속 미루고 있어. 조건이 갖춰지면 할 거야 라고 계속 생각해. 둘째, 결과물을 완성했는데도 만족이 안 돼.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셋째, 칭찬을 받아도 기쁘지가 않아. 운이 좋았던 거야 혹은 저 사람이 진심이 아닌 거야 라고 생각해. 넷째, 실수 하나가 모든 걸 덮어. 잘한 20가지보다 못한 한 가지에 집중하게 돼. 다섯째, 남한테 도움을 잘 못 받아. 내가 직접 해야 제대로 될 것 같아.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당돼?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완벽주의가 성실함이나 책임감이랑 다르다는 거야. 성실한 사람은 잘하고 싶어서 노력해. 완벽주의자는 못하는 게 두려워서 노력해.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데 내부 구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이 차이가 장기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 성실한 사람은 실패를 배움으로 가져가. 완벽주의자는 실패를 자기 가치의 붕괴로 경험해. 실패 이후에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 이후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런 반대편에 있는 사람, 즉 좋은 성과를 내면서도 건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를까? 고드로 교수의 연구에서 엑설런시즘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해. 이들은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 성취를 온전히 즐길 줄 알아.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면 기준을 억지로 높이지 않고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동해. 실수를 했을 때는 그게 과정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실수가 있어도 앞으로 계속 나아가. 이 사람들도 기준이 높아. 하지만 그 기준이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을 향해 세워져 있는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을 얘기할게. 완벽주의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완벽주의를 고치려면 기준을 낮추면 된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야. 완벽주의는 기준의 문제가 아니야. 두려움의 문제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가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그래서 진짜 변화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다루는 데서 시작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건 완성의 기준을 내부로 가져오는 거야. 남들이 어떻게 볼까 해서 내가 이걸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로 질문을 바꾸는 거야. 이게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면 처음엔 어색해. 왜냐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외부 평가로 자기를 측정하도록 훈련받았거든. 근데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자기 내부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돼. 두 번째는 충분히 좋은 것의 가치를 인정하는 거야. 영어로는 good enough라고 해. 완벽한 것보다 충분히 좋은 것이 실제 세상에서는 더 많은 걸 이뤄. 완벽하게 쓴 이메일 한 통보다 충분히 좋은 이메일 10통이 더 많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완벽하게 만든 프로젝트 하나보다 충분히 좋은 프로젝트 5개가 더 많은 배움을 줘. 완성되지 않은 완벽보다 완성된 충분함이 항상 더 강해. 세 번째는 실수를 재정의하는 거야. 완벽주의자에게 실수는 내가 부족하다는 증거야. 근데 성장하는 사람들에게 실수는 내가 시도했다는 증거야. 이 두 해석 사이에는 엄청난 거리가 있어. 실수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다음 행동을 결정해.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라는 질문 대신 이번에 뭘 배웠지라는 질문이 방향을 완전히 바꿔. 완벽주의에 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해줄게.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질문이 있어. 세계적인 성과를 낸 사람들, 노벨상 수상자들, 위대한 발명가들, 기업을 일군 창업자들. 이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였을까 아니면 아니었을까? 재밌는 건 이들 중 대부분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실패했어요. 다만 실패를 멈추지 않았을 뿐이에요. 완벽한 첫 시도가 위대한 결과를 만든 게 아니라 불완전한 수많은 시도들이 쌓여서 위대한 결과가 나온 거야.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다는 거 알지? 그가 완벽주의자였다면 첫 번째 실패에서 자기 가치를 의심하고 멈췄을 거야. 근데 그는 1000번의 실패를 1000번의 이 방법은 안 된다는 걸 발견했다고 재정의했어. 이게 바로 완벽주의와 탁월함의 차이야. 완벽주의는 실패를 피하려 하고 탁월함은 실패를 통해 나아가. 지금 이 글을 보면서 맞아.
나도 이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야. 근데 딱 한 가지만 부탁할게. 오늘 완벽하게 바뀌려고 하지 마. 그게 또 완벽주의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봐. 오늘 하려고 했는데 미루고 있는 것 하나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지금 5분만 시작해봐. 완벽한 시작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작이 진짜 시작이야. 그리고 그게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걸음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서 더 많이 시도할 수 있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 사람은 완벽할 때 빛나는 게 아니야. 두려워도 계속 나아갈 때 빛나는 거야. 완벽한 버전의 너보다 지금 이 순간 노력하는 너가 이미 충분히 대단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이런 심리 이야기 계속 만들어 갈 거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